46번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의 향상성 규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으로 빠른 변화의 빠른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고 조금 천천히 하라고 하는 기법이 뭐냐. 이것은 제지를 가하는 거죠. 제지를 가하는 것이죠. 너무 빨리 가면 제지를 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데요. 이거 제지가 뭔지, 제정의가 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지기법. 변화에 대한 가족 구성의 조급한 기대를 막 급하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서두르지 않도록 하거나 치료 가능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역으로 가족 구성들에게 더욱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이제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좀 천천히 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포기했다면서 그냥 클라이언트들의 가족 성원들에게 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기법이죠. 자, 이런 게 모든 게 다 재구조화에 있거든요. 재구조화는 누구냐면 민우친의 가족 구조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재정의는 증상을 역기능적 가족 구조와 연관시켜서 긍정적인 의도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재정의. 이게 역기능적, 가족끼리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보다 역기능인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그 부분을 갖다가 똑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인 것 갖다가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의 과잉 행동은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애로움을 덜어주려는 시도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재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과잉 행동을 했으면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엄마의 애로움을 덜어주려고 한 것이다.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심심하니까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재정의, 긍정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죠. 그 결과 가족은 증상을 부정적으로 보던 것에서 벗어나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시켜서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게 한다. 가족의 변화에 협력을 얻겠다. 재정의라는 것은 같은 것에 똑같이 부정적인 행동과 언어 같은 것을 갖다 긍정적으로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의한다 그러죠. 그러면 분위기도 바꿔주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이쁘다고. 우린 속담에 그런 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항상 이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해라 그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장 고조.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역기능 행동을 깨닫고 연합이나 동맹 등 역기능 구조에 익숙한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집안이 조금 막 스트레스 받고 복잡한 집안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들여다보면 뭐 A와 B와 동맹관계가 있고 A와 B, C와 D와 뭐 연합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딸과의 뭐 연합관계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 집안에서 재구조화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족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가족이 확 그냥 긴장 고조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딸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데 장남이어서 자꾸 간섭을 했으면 장남을 딱 말을 잘라버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긴장하면 말을 잘라버렸는데 아들은 긴장하죠. 어머니도 바로 긴장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더 증가시켜가지고 도전하는, 긴장 고조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축구선수는 원래 12명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레드카드 받아가 퇴장한테. 그러면 11대 10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100% 당해야죠. 그러면 10명이라는 팀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되죠. 굉장히 긴장이 돼. 그래가지고 이기는 얘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기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증가하는, 도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기존 긴장 고조.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이 또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증상 활용. 역기능적 가족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길을 현재 환자의 증상을 다루는 동시에 가족의 구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증상 하죠. 증상은 그 환자를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증상을 강화시키는 것이 증상을 강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증상을 의도적으로 등한시하고, 증상을 새로운 명칭으로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과잉 행동을 해도 애를 갖다가 더 증상을 더 부추기 해가지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증상을 그렇게 보이더라도 모른 척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을 갖다가 다른 말로 재정의해서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활용하는 거, 증상을 활용한다고 했죠. 근데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둘이 막 슬플 때는 가만히 감추지 말고 펑펑 우러나 하잖아요. 그리고 증상을 강화시키네요. 그러면 속이 후련하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정말 아이가 그렇게 과잉 행동을 했으면 엄마가 그냥 거울 보듯이 그 모른 척 하는 것도 하나 등한시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과잉 행동을 했으면 그걸 반대로 네가 굉장히 창의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 경계선 설정이 하나 있거든요. 자, 밀착 관계에 있는 가족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며 개인의 그 경계선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워준다. 경계선이 무너져버리면 그 집안은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 집안은 재구조화돼요. 다 뒤집고 갈아 엎어야 돼요. 또 유리된 가족에게는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고 접촉을 증가하도록 도와준다. 부모 하위세계와 자기 하위세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부모는 부모끼리, 자녀는 자녀끼리 재배치하며 부모의 권위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부모의 권위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가족 간의 혹은 세대 간의 연합 깨기, 연합관계, 동료가 있으면 그걸 깨우라는 얘기죠. 취약한 체계에서 번갈아가며 일식 동맹 맺기 등을 사용한 것이다. 경계선을 그렇게 나눠준 것이죠.